우리 구독자분께서 주위에 리또속이라는 소리가 나올수록 기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건강한 투자 매매 마인드로서 투자 시장을 대하시는 구독자분이십니다. 결국에 조급함 자체가 스스로를 잡아먹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에 매매 습관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XRP 중요 내용과 함께 조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00원 후반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선을 다진 반등이 나와주면서 XRP가 다시 5,000원을 향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커뮤니티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그냥 분위기 타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요. 완벽하게 다른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리플이 이번에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했다는 소식. 이거 진짜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술 회사로서 은행을 도와주는 입장이었다면은 이제는 리플이 직접 은행이 되겠다라는 선언이 나온 겁니다. 이 한 줄짜리 뉴스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말도 안 된다라고 여겨졌었던 XRP 1만 달러 시나리오까지도 다시 시장에서 슬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1만 달러를 기대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상상까지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 그 배경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번 뉴스가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XRP라는 자산의 위치 자체를 바꾸는 흐름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XRP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진짜 중요한 투자 전략은 뭔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플이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했다. 이게 과연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먼저 이건 단순한 PR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실제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신청을 한 거고, 만약에 이게 승인되면은 리플은 기술회사가 아니라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림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리플은 스위프트 같은 기존 국제 결제망을 보조하거나 우회하는 역할을 해왔었죠. 하지만 은행 라이선스를 얻게 되면은 그냥 우회가 아니라 아예 직접 결제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리플 자체가 하나의 국제 은행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핵심에는 XRP가 내부 결제 통화로서 쓰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XRP는 이론상으로만 글로벌 결제에 쓰일 수 있다라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리플이 직접 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송금, 예치, 환전, 대출 같은 이런 업무들에 XRP가 쓰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랑 연계 가능성까지도 존재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가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죠. 리플은 이미 몇몇 국가랑 CBDC 테스트 파일럿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국가 간 디지털 통화 결제에서 XRP가 브릿지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RLUSD 같은 리플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XRP를 중간에 두면서 양쪽으로는 법정화폐 연동 자산들이 연결되는 구조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단순한 토큰이 아니에요. 이건 금융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디지털 인프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실 거예요. 지금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그리고 고래들은 뭘 보고 움직이고 있는 걸까? 데이터를 보면 아주 미세하게 숫자들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사이에 XRP를 대량으로 보유한 고래 지갑들로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거래소에서 XRP가 빠져나가는 물량도 다시 증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누군가는 거래소에서 XRP를 꺼내가지고 장기 보관용으로 옮기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즉 단타가 아니라 미리 담아두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사용 트랜잭션 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조금 줄어들었었던 실제 사용량이 다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 매매 말고 리플넷 안에서 XRP가 실제 결제를 하거나 전송 용도로 쓰이고 있는 흔적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힌트는요, 선물 시장 데이터입니다. 롱 포지션, 즉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 비중이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동안 약시장이 길다 보니까 숏 포지션이 우세했던 흐름들이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선 롱과 숏이 비슷하게 붙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데이터 흐름들 기억나시나요? 바로 과거에 XRP가 3달러 돌파할 때 나타났던 전형적인 움직임들입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시장이 무덤덤했었는데 고래 지갑이 먼저 움직였었고요. 트랜잭션 숫자가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선물 포지션이 뒤따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었죠.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겠지만 비슷한 흐름들이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은 먼저 반응하지 않아요. 먼저 움직이는 거는 항상 숫자가 먼저 나오고, 그 숫자 속에서 고래들의 의도가 가장 먼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XRP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도 이런 기대감이 있었잖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XRP 급등은 대부분 기대감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언제 SEC 소송이 끝날지, 언제 파트너십이 발표가 될지 항상 뭔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에 투자 심리가 올라갔었던 거죠. 근데 이번은 정말 다릅니다. 이번에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인프라가 바뀌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SEC 소송, 사실상 사법부 판결로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을 받았었죠. 그걸 기점으로써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이 다시 열렸고요.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리플이 직접 은행 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또 한 발 더 나간 게 연준 마스터 계좌 접근권까지도 요청했다는 사실인데요. 이건 어떤 그림이냐? XRP가 제도권에 들어가는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기술력 좋은 블록체인이 아니라요.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는 구조라는 거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최근에 리플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남겼고요. 이게 이미 스위스 커스터디 은행에 연결이 되면서 유럽 결제망과의 연동 시나리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XRP 기반 EVM 사이드 체인이 열리면서 이제는 DApp과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까지도 확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단순 송금용 웹3 인프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ETF 얘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 SEC의 무언의 승인 분위기 속에서 XRP ETF가 제도권 편입 수순을 밟고 있고요. 이게 현실화되면 기관의 매수 창구가 열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XRP는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요. XRP를 둘러싼 역할과 위상 자체가 바뀌고 있는 구조적인 전환기에 들어선 거고,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이 XRP가 언젠가 1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막연한 망상이 아니라요. 만약에 이런 구조가 전 세계 금융 인프라에 실제로 자리 잡는다면 이런 가정 안에서 논리적인 상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들이 당장 현실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방향으로 구조가 쌓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팩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리플의 핵심 엔지니어가 최근 리플이 보유한 380억 개 XRP는 실제로는 리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리플이 언제든 수십억 개 XRP를 시장에 던질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해왔고요. 하지만 이 380억 개는 에스크로라는 시스템 안에 묶여 있어가지고 리플이 마음대로 꺼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매달 최대 10억 개씩만 자동으로 풀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어하는 것은 리플이 아니라 XRP 리플 레저 자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리플이 XRP 를 들고 있긴 하지만요, 당장 쓸 수 없는 구조라는 거고, 통장에 돈은 들어있지만 자동 잠금 설정이 걸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얼마 전에 우리는 1000억 달러 이상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시장 전체가 긴장을 했었죠. 그게 전부 다 던져지면 가격 폭락이 올 수 있다는 공포심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엔지니어의 해명으로 드러난 거는 실제로 리플이 즉시 처분할 수 있는 XRP는 약 49억 개뿐이라는 점인 거고, 나머지는 시스템이 잠궈 놓고 리플 측에서도 그 규칙에 대해서 따라줘야만 됩니다. 즉 리플이 대량 매도해서 시장을 흔든다라는 공포는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였던 거고, 리플 레저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 중에 이번 발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리플 레저가 단순 결제 인프라를 넘어가지고 디파이 기능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에요. 구체적으로 대출 프로토콜을 리플 레저에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이게 그냥 이더리움 따라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프체인에서는 신용심사랑 법적 계약 절차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온체인에서는 이자 지급과 분배를 자동화하는 기존 금융과 디파이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게 실현이 되면 리플 레저는 단순한 송금 네트워크가 아니라 스마트 계약과 대출, 자산, 자동 변환 기능까지도 갖춘 본격 금융 플랫폼으로 올라서게 될 거예요. 일단은 시장 반응은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입니다. 당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요, 명백한 기초 체력 강화의 신호인 거고, 풀의 물량 폭탄 우려는 기술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XRP 유통량에 대한 오해는 공식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플 레저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디파이 도입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단기 재료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XRP ETF 승인, 그리고 기관 채택, 제도권 결제망 연결 같은 진짜 뉴스들이 나올 기반을 닦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 레저는 디파이 기능 도입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는 은행 역할까지도 넘보는 블록체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ETF가 제도권 채택 이슈가 이어지는 이 시점에서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은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응원과 비난을 동시에 받는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낮은 단가 혹은 충분한 공부를 해보시고 미래의 가치성이 뛰어나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더 상승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XRP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같은 경우는 XRP가 싫어서 미래의 가치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매도를 했기 때문에 비난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나 사람 심리는 비슷한 거예요. 내가 팔고 나서 상승하면은 괜히 일찍 팔았나 배가 아프고 눈치 보다가 더 상승하는 거 보면은 그 고점에 올라타는 매매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고점에서 XRP가 하락하면은 괜히 매수했다, 그래도 저번에 수익 실현 조금 했으니까 그냥 손절하고 팔아야지, 이런 생각에 매도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XRP가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하고 잘 팔았다라는 안도감에 속이 편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만약이라도 XRP가 다시 상승해버리면은 사람 투자 심리는 더더욱 속이 쓰리기 때문에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 심리가 당연한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올라가도 후회하고 떨어져도 후회를 반복하는 매매를 계속 습관화하시면은 결국에 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요. XRP 10만원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댓글을 통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10만원 가기 전에 전부 다 매도하실 거고, 정말 불가능한 일로 끝내버리게 되실 겁니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과 원칙 매매를 활용하신다면은 목적지까지도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XRP가 2020년 3월 16일 160원이었습니다. 만약에 구독자분들이 이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XRP 손절하실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추가 매수하실 겁니까? 과거를 보고 내 투자 신법, 원칙 매매의 컨트롤을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단 이런 중간 과정에서 얼마나 원칙 매매를 활용을 하시면서 수량을 늘려나가고 익절을 잘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틀린 문제를 그대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도 같은 문제에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하시고 또 복귀하는 습관들도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